오늘은 인수분해를 끝내겠습니다. 인수분해 자꾸 다른 반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다른 반은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가 끝났대요. 진도 개빠른데? 나는 지금 진도가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중인 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숙제를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60페이지 인수분해. 일단 뭐 인수분해가 뭔지는 다들 알 테니까. 인수분해가 뭔데? 인수분해가 뭐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인수분해가 뭔지 알아요? 인수가 뭔데요,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으로만 표현하는 방법이죠. 다항식의 곱셈으로만 표현하는 방법. 뭐 전개를 거꾸로 한다,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한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다항식의 곱셈으로만 표현하는 방식인데 어차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미 한 번씩 다 해봤을 거라서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2번에 인수분해 공식이 10개가 있어요. 이거 혹시 눈에 좀 익습니까? 그 앞에 배웠던 곱셈 공식 거꾸로 쓴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했던 인수분해 공식들.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그 두껍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많이 쓰는 공식들이고, 뭐 다 못 외웠으면 역시나 이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인수분해가 나올 거고, 중반부터 이제 좀 제대로 된 인수분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필수 문제 1번, 2번 정도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주로 할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다. 일단 몸풀기로 63피에 있는 필수 문제 1번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사실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미 다 했던 겁니다. 그쵸?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해서 1번이 2a 빼기 3b의 제곱 빼기 4b의 제곱. 뒤에 있는 4b의 제곱이라는 거를 2b를 제곱한 거로 이렇게 고칠 수만 있으면 바로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인 합차공식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2a 빼기 3b랑 2b를 더한 거. 한 번은 2a 빼기 3b랑 2b를 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합차를 이용해서 앞에 식은 2a 빼기 b, 뒤에 식은 2a 빼기 5b가 되겠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다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니까 다 넘겨버릴까 그냥? 이거 뭐 받아쓰기 시간도 아니고 이거 계속 쓰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2번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3x 빼기 2랑 x 더하기 2를 덧셈 한번 하고 이렇게 3x 빼기 2랑 x 더하기 2을 이렇게 뺄셈 하면 되는 거죠. 앞에 게 4x 빼기 1, 뒤에 게 2x 빼기 3인가요? 뭐 이런 거 강조 안 해도 알겠죠? 이런 거 빼기 할 때 이거 잘못 뺐다가 부호 잘못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3번 2ax 세제곱에서 16ay 세제곱을 더하래. 원래 인수분해하면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공통인수 묶기입니다. 가장 먼저 할 거. 공통인수 묶기. 보면 이제 2a, 6a, 16이구나. 16a. 2a가 공통이죠. 그럼 앞에는 x의 세제곱이, 뒤에는 8y의 세제곱이 남고, 아까 요거 1번과 비슷하게 뒤에 있는 저 8y의 세제곱을 2y의 세제곱 이렇게 고쳐주면은 요거 이제 고등학교용 인수분해가 되겠네. 이걸 할 수 있을까? 애들이?
거꾸로 하는 건데 전개에서 이거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무엇을 전개해서 이게 나오죠? A 플러스 B 외워, A B 플러스 B 네, 외웠나 보네요. 다니면서 걸리면은 내가 시킨다고 했더니 외웠나 봐요. 아닌가? 1차식이랑 부호가 같습니다. 여기 보면 1차식과 2차식인데 1차식이 플러스일 때 플러스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같은 요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2a에 x와 2y가 각각 이제 a, b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일단은 두 개를 더하고 그러니까 x랑 2y랑을 더하고 이렇게 앞에 것만 제곱 빼기 두 개 곱한 값 2xy 더하기 뒤에 것만 제곱한 값 4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근데 기본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테니까 외워라. 그러니까 사실 이 필수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 외웠나 안 외웠나 체크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못 외웠으면 보고하라고 했어요. 4번도 보면은 x 더하기 2의 세제곱 빼기 1. 요 뒤에 있는 1을 1의 세제곱으로만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이건 역시 기본 공식에 해당하죠. 요거랑 비슷한 공식. 그쵸?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공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빼기가 나오면 1차식 쪽이 빼기입니다. 2차식 쪽은 반대로 덧셈이 되죠. 외운 거 맞죠? 오늘도 이것저것 배울 테니까 또 한번 시켜볼까 한번? 눈에 띄는 대로? 외운 거 맞죠?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거야? 먼저 여기에서 누굴 빼요? 1을 빼요. 그쵸? 이거 하나. 그 다음 뭐 한다고? 앞에 것만 제곱. 그 다음 뭐? 얘랑 곱하죠? 곱하면은 x 더하기 2만 나오고요. 뒤에 거를 제곱. 1 나오겠죠. 이해 가죠? 물론 쓸 때는 이건 x 더하기 1로 쓰고 얘 같은 것도 전개해서 적어줘야겠죠? x 제곱에 2x 아니다 4x, x 5x네 4, 2, 1, 7이죠. 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네. 5번은 꽤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6제곱 빼기 6제곱이래요.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고 제곱의 세제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편한가요? 2의 3이 편해요? 3의 2가 편해요? 3의 2? 3의 2라면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세제곱의 제곱이 6제곱이니까. 이렇게. 3의 2. 이걸로도 한번 풀어보고요. 시간 남으면, 시간 남잖아, 니들. 그치? 오늘만 또 학원 수업하면은 또 한동안 놀잖아요. 그쵸? 이걸로도 한번 풀어보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둘 다 풀어보세요. 답안지는 뭘로 풀었어? 3의 2로, 이걸로 풀었네? 답안지 이걸로 풀었으니까 난 이걸로 풀까? 상관없잖아.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는 방금 얘기한 얘입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 따라서 먼저 뭐부터 해요? 요거 두 개 빼기를 먼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앞에 거 제곱, 4제곱이네. 곱해 하면은 플러스 a제곱, b제곱. 뒤에 거 제곱시키면 뒤에 거 4제곱 나오죠. 이게 인수분해 끝난 걸까, 과연? 아니겠죠. 왜요? 앞에 것도 합차로 인수분해 되고요. 혹시 요걸 외웠나 모르겠는데 이거 10번 공식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앞에 거는 합차되는 건 눈에 잘 보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이제 오늘 할 메인 중에 하나예요. 조금 이따 할 보기차식 인수분해서 할 건데 어쨌든 10번 공식이 있으니까 그냥 공식 쓴다고 할게요. 앞에 거는 합차 쓰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일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요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요거 두 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과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신기하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 참고로 지금 나온 요 두 식은 나중에 공통수학 2에 가면은
명제를 배울 텐데 거기에서 이제 절대부등식 해서 배우는 식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얘도. 굉장히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또 같이 나오죠. 요게 금방 이제 상상이 되죠. 답안지 아마 이걸로 풀어놨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때문에 얘 하나와 얘 하나로 될 텐데, 그치? 보다시피 이거 두 개의 곱이 결국 이거 두 개의 곱 아니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네 개를 다 곱한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 여섯 번째. 요건 역시 앞으로 종종 보게 될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되게 좀 길게 돼 있거든요, 식이. 근데 여러분이 그 2차식 뭐 굳이 한다면은 공식으로 쓴다면 이거죠. AC 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 이거 어떻게 인수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외운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쵸? 이쪽은 AX와 CX를 곱한 거고 이쪽은 B와 D를 곱한 거고 요렇게 곱한 게 ADX 여기 있고 요렇게 곱한 게 BCX 요렇게 있으니까 그치?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결국 이게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의 곱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이걸 이렇게 외워서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란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냥 2차식이 나왔다. 그치? 2차식의 인수분해가 나오면 어떤 거 두 개를 곱해야 얘가 될까? 어떤 거 두 개를 곱해야 얘가 될까?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값이 가운데 있는 게 맞을까?를 확인하는 거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이쪽은 1x, 1x고 이쪽은 하나는 a 더하기 1, 이쪽은 하나는 a 더하기 2야. 왜냐면 이게 2차식 꼴이니까 딱 보다시피. 그래서 둘 다 이제 마이너스쯤 되지 않을까요? 곱해서 x제곱 나오고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뒤에 요만큼 나오는 거 2에 가죠. 그리고 요렇게 곱한 값, 요렇게 곱한 값 더하면요. 마이너스 2a 빼기 3 되는 거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가운데.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에는 x랑 얘 한 거. 그러니까 x 빼기 a 빼기 1 되겠네. 또 x랑 얘 한 거. x 빼기 a 빼기 2 되겠죠. 뭐 요렇게 인수분해된다라고 해서 아마 요거 꽤 잘 나올 거예요. 요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중3 과정에서는 이걸 다 숫자로 하거든요. 얘네들을. 그쵸? 근데 이제 고1 과정부터는 이게 다 문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문자로 나와도 요령은 똑같으니까 요령을 잘 기억해서 하시면 됩니다. 까지 이해 가죠? 네. 아침부터 멍 때리고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침이 아니잖아. 12시 40분이면 점심 아니야? 아, 점심이라 멍을 때리는 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모르겠네. 다른 반은 모르겠지만 수업하는 친구들이 혹시 졸리면은 뭐 껌을 씹거나 사탕을 빨거나 젤리를 깨물거나 뭐 각종 잠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잠을 깨길 바래요. 아깝잖아. 특강비 내고 와서 듣는데 졸리면 좀 그렇잖아? 가만히 존다고 가만히 있을 거야? 특강이 끝났을 때 뭔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특강이 끝나면 뭐가 남죠? 스트레스가 남나요? 뭐가 남아요? 아, 특강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 남길 만한 여력이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최소한 특강이 끝나면 내가 요 정도는 성장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했다. 그게 어떤 쪽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 수업 들을 때 수업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 라든지 뭐 몇몇 어려운 문제가 풀리더라 라든지 그렇죠. 최소한 뭐 요만큼이라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특강비 비싸게 내고 수업 듣는데 옆에 안 아까운가 봐. 필수 문제 2번이 이것도 사실은 그 중학과정 교재에 나오긴 하거든요.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하기. 원래 항 4개짜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하죠. 2 플러스 2로 행사 상품이에요. 그렇죠? 3 플러스 1 하느냐. 알아요? 혹시? 항 4개를 둘씩 적당히 묶어서 푸는 일명 공통인수. 아까 얘기했던 거죠.
모든 인수분해의 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 인수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 MA 더하기 MB가 나오면 M으로 묶어서 A 더하기 B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둘씩 적당히 묶어서 공통 인수를 찾아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3 플러스 1. 이거는 이제 일명 합차 공식이죠. 합차 형태.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A제곱 빼기 B제곱 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인수분해 처음 할 때 보통 이거 수업하는 건데, 항이 2개짜리는 인수분해하는 거 혹시 뭐 있는지 알아요? 항 2개짜리 인수분해하기?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한 공통인수인데, 사실 공통인수는 언제나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약간 제외시키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합차예요. 그렇잖아요. A제곱 빼기 B제곱, 이게 하긴 2개 아닌가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 가죠? 근데 하나 더 있긴 해요,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변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 A 4제곱 더하기 4B 4제곱. 항이 2개잖아요, 보다시피. 이게 잘 안 나와, 이거는. 여러분한테 잘 안 내죠,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거 이렇게 변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오늘 배울 보기차식과 관련 있는 건데, 이거 2개 이해 가죠? 더한 만큼 빼주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앞에 3개가 뭐가 되게? A제곱 더하기 2B제곱의 제곱이 되죠. 완전 제곱식. 그쵸? 뒤에 것도 2AB의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면 합차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제곱과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2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요거 과정은 출제를 잘 안 하죠.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특수한 꼴로 변형하는 인수분해도 있어요. 항 2개짜리 중에는. 근데 대부분은 결국 합차입니다. 결국은 합차.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인수는 언제나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제외시켰어요. 참고로. 항이 3개짜리는요. 항 3개짜리가 이제 보편적인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항이 3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겠다는 거죠. 항 3개짜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해 가요? 공통인수 묶기는 항상 제외. 언제나 등장할 수 있으니까. 항 3개짜리는 보통 얘를 말해요. 평범한 2차식이죠. 그러니까 딱 보고 x에 대한 2차식이네 하면은 쓰는 건 다 뭐라고요? 숫자 적고 숫자 적어서 곱하고 더한 거 여기 있네. 그거 쓰는 겁니다. 그럼 항 4개는요? 항 4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2 플러스 2로 쪼개던가 3 플러스 1 쪼개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항 2개로 만드는 거예요. 항 2개로. 적당히 쪼개면은 크게 보면 항 2개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항 2개나 마찬가지니까 역시 다시 공통인수로 풀거나 합초로 풀어야겠죠. 다시 거꾸로. 그리고 이제 항 5개 이상. 요건 내가 이제 나중에 저 뒤에 있으니까 할 거예요. 니은이 뭔지 알아? 니은 수업했던 것 같은데 니은이 뭐야? 낮은 차수 문자, 내림차순 정리. 요거 이제 요거 그래서 오늘 할 게 아마 요런 보기차식 인수분해 이쪽 그리고 이제 요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수정리 또는 이제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메인입니다. 지금 하는 건 다 그냥 곁다리예요. 중3 과정에서 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의 개수로 인수분해 전략을 짜는 방법도 있죠. 이게 항이 몇 개짜리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항의 개수를 보고 전략을 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항이 지금 4개짜리예요. 2번 문제는. 그쵸?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야. 이런 건 다 곁다리야. 시험에 안 나오지. 우리가 볼 마지막 테스트 말고 학교 시험 말이에요. 안 나오죠. x4차 더하기 x제곱 z제곱 빼기 y제곱 z제곱 빼기 y 4제곱이래요. 휘황찬란한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4개의 항 중에 그치? x가 들어가 있는 항이 두 항, x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항이 2항, 또 뭐 이제 y가 들어가 있는 항이 2항, y가 없는 항이 2항, 그치? z가 들어가 있는 항이 2항,
Z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항이 두 항이라서 그건 적당히 두 개씩 묶으면 다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항이 두 항, 마이너스 항도 두 항이죠. 적당히 두 개씩 묶으면 풀려요, 이거는.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이 공통인수가 돼서 이렇게 묶이겠죠? 이해 가죠? 나머지 두 개를 묶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Y제곱 묶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럼 Z제곱? 이거 안 묶이는데? 잘못 묶었네? 그럼 공통인수가 없는데 이러면? 다시 묶자. 다시 묶자. 이게 아까 했던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아까 했던 거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면. 니은이 뭐라고요? 니은이 노노야? 안 돼요, 안 돼요? NO야? 뭐야? 낮은 차수, 내린 차수이라며. X 몇 차씩? Y는 몇 차씩? Z는요? 이럴 때는 보통 낮은 차수가 Z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4차 인수분해가 쉬워요? 2차 인수분해가 쉬워요? 2차가 쉽겠죠. 그러니까 낮은 차수로 이거를 4차식으로 보고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2차식으로 보고 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쉬울 테니까. 그래서 2차 항이면 기본이 패턴이 뭐예요? 2차 항을 어떻게 쓴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쓴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내림차수? 기본이? 그렇죠. 그래서 낮은 차수 문자를 골라. 왜냐면 낮은 차수가 인수분해가 쉬우니까. 그리고 그걸 정리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써야 돼요? 얘네들을 먼저 써야겠죠? 동류항이니까. 그렇죠? X제곱 빼기 Y제곱에 Z제곱 이렇게. 이해 가죠? 그 다음에 1차항은 없고요. 좀 참고로. 상수항이 누굽니까? Z의 상수항은 X 4제곱 빼기 Y 4제곱이에요. 이해 가죠?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제곱 빼기 Y제곱입니다. 오늘 저기 인수정리로 인수분해하는 거를 하고 나서 좀 심화된 내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면 말이에요.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적어놓고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제 보이죠? 물론 더 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춘 다음에 요거 두 개 공통인수인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Z제곱과 플러스 얘네들이죠, 이렇게. 기항 쓸 거면은 앞에 것도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것도 기항이면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해 가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면 된다. 이해 가죠? 적당히 묶어서 하는데 그때도 이런 거 쓰면 편해요. 노노. 우리는 한글 만세. 세종대왕님이 좀 짱인 듯? 안 그래? 2번은 투투가 아니라 이건 3 플러스 1이죠. 3개를 사야 하나를 더 얹어줘요. 어떤 거 3개입니까? A, B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C가 약간 따죠. 다 A와 B가 있는데 C는 A, B가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뭐라고 수근대는데? 뭘 하고 싶은 말이 맞는 거지 대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종족끼리 모으고 3개. 따는 하나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 셋이 뭐가 되니까? A 빼기 2B의 제곱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꼴이구나 해서 하나는 A 빼기 2B에다가 C 더한 거, 하나는 A 빼기 2B에다가 C 하나 뺀 거.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아이고, 세 번째도 잘 보시면 따가 하나 있죠. 2xy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x제곱 빼기 y의 제곱인데 얘만 z잖아요. 나머지는 다 xy인데. 그쵸? 이해가요? 얘 때문에 얘네들이 편먹어야 돼요. xy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z의 제곱과 나머지 셋을 마이너스로 빼서 묶으면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인 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z의 제곱에서 요 괄호가 x 빼기 y의 제곱 아니야. 그래서 z에서 x 빼기 y를 하나 덧셈한다 하나, z에서 x 빼기 y를 뺄셈한다 하나고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이제 알파벳 순으로 쓴다고 쓰면은 x 빼기 y 더하기 z가 될 거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이게 좀 꼴 보기 싫어서 뭐 마이너스 이렇게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스킬도 이미 배웠을 테니까, 그렇지? 이거 무슨 말 이해 가죠? 마이너스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중학 3학년 과정 인수분해가
이제 복습을 시킨다 이거죠. 한 장만에 일단 중상과정 다 복습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고등용 인수분해를 배워보자. 여기 이론 전기 몇 개 있긴 해요. 그쵸? 65페이지와 66페이지 보면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1, 2, 3, 4인데 이게 말로 되어 있는 거 백날 읽어도 그쵸?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예제를 그냥 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면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중상과정 복습인가 이해 가죠? 뭐 특별하게 따로 뭐 배워야 될 건 없고 그냥 앞에 봤듯이 3차식 인수분해 공식을 간간히 써요. 많이 쓰진 않습니다. 간간히 쓰니까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6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이제 식이 복잡해지죠? 이런 속도로 쭉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숙제 다 하는데 한 2시간이면 됐을 텐데? 연습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2시간 정도는 날 거 아니야. 이틀 동안. 그러면 숙제는 다 했겠지 뭐. 그치? 설마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것도 중학과정에 있죠?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할 때 저기 a제곱 더하기 3a라는 부분이 반복된다. 이 복잡한 수식이 2번이나 반복되지 않느냐 해서 보통 치환 제일 많이 쓰는 문자는 t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저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준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는 t 빼기 2고 하나는 t 더하기 4 그리고 빼기 27이죠. 전개하면은 t제곱에 2t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5 이렇게 될 건데요. 이게 또 인수분해 또 되죠. t 플러스 7과 t 마이너스 5로. 이게 끝이 아니죠. 그쵸? 사실은 원래 t라는 문자가 처음에 없던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a제곱 더하기 3a를 채워서. 그쵸? 더하기 7과 a제곱 더하기 3a 빼기 5 이런 식으로. 준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요. 저 각각의 두 2차식은 더 인수분해 되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는 식과 안 되는 식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안 배웠죠? 네.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것도 스킬로 배워요. x제곱 빼기 x 빼기 1, x제곱 빼기 x 빼기 2, x제곱 빼기 x 빼기 3, x제곱 빼기 x 빼기 4와 같이 해서 x제곱 빼기 x 빼기 2025. 다음 2025개의 식 중 인수분해가 되는 건 몇 개인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되는 식이다, 이거는 안 되는 식이다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안타깝게도 여기 과정 중에 있으잖아.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할 거예요. 수업하다 생각이 나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책에 있는 게 100개면요. 쌤이 알고 있는 게 한 4, 500개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는 100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50개, 100개를 추가로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여기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몇 개. 다 알려줄 수는 없죠. 다 알려주면 날 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나머지 50개, 100개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심결에 탁 뱉는 게 되게 중요한 거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게. 책에는 없지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런 게. 2번도 보여요? 이것도 치환인데 숨겨놨죠? 그렇죠? 뒷부분을 숨겨놨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더 빼기 3x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준식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찬가지 중복되는 복잡한 부분, 이 부분을 t라고 놓으면 준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빼기 8.
t 빼기 4, t 더하기 2로 인수될 것이고 t가 x제곱 빼기 3x니까 빼기 4 하나와 다시 x제곱 빼기 3x에 더하기 2 하나. 인수분해 되죠 얘는? 이거 x 빼기 4와 x 더하기 1로 되고요. 얘도 되죠? x 빼기 1과 x 빼기 1. 순서는 뭐 상관없으니까 뭐 요 순서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이너스 먼저 쓰고 뒤에 플러스 쓰고 하던가 적당히 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3번 인수분해 한 줄 아는데 실패한 경우 그쵸? 야 나 이거 다 한 것 같아. 여기까지만 보면 인수분해 한 건데 뒤에 24가 남았네. 에이 다시 해야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개해서 푸느냐 그게 아니라 적당히 두 개씩 요거 저번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항 4개 가로 4개짜리를 두 개씩 적당히 묶어서 전개하는 방법을 그렇죠? 전개할 때 목표는 이제 이게 목표인 거죠 이거. 1차 항 부분이 같아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냐면은 이제 상수항의 합. 요렇게 둘을 상수항끼리 합치면 1 나와요. 또 요렇게 둘을 상수항끼리 합치면 또 1 나오죠. 그래서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짜맞추기 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1은 x 더하기 2랑 전개할 거고 x 빼기 3은 x 더하기 4랑 전개한다 해서 준식을 고친 다음 두 개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고 요거 두 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 이렇게 됩니다. 치환 중에 좀 특이한 거 하나 보여줄까요? 뭐 치환이라는 게 꼭 이렇게만 치환하는 법은 없어요. 내가 이거 학원 다닐 때 내가 학생 때 학원 다닐 때 그 원장쌤이 치환 방법 3가지 있다고 해가지고 알려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꼭 이렇게 문자 부분만 치환하는 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와 이 숫자의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이 얼마겠어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7이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숫자는 t에다가 5를 더한 게 되고요. 뒤에 숫자는 t에서 5를 뺀 게 돼요. 그렇죠? 식이 다음과 같이 변하죠. 이게 합차 때문에 t제곱 빼기 25 더하기 24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보다시피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t가 뭐라고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7에서 1을 더하면 빼기 6 x제곱 더하기 x 빼기 7에다 1을 더 빼니까 빼기 8 이해 가나요? 인수분해가 얘는 되잖아.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얘는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맞아? 네. 준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해 가죠? 답만 적는 건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얘 숙제하나 봐. 그럼 뭐야?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63페이지 119번? 아까 전에 잠깐 뭐라고요? 아니 이걸 따라 적으라니까. 이거 따라 적는 게 힘든가? 왜 힘들어? 왜 못해? 왜 못하냐고? 안 해봤으니까 못하지. 나도 지금 적고 있잖아. 그치? 나도 적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는데 니들은 못해? 그런 게 어딨어? 그래 안 그래? 적어. 적으라는 게 무슨 노트처럼 적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체력을 키우는 중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체력을 키우는 중이라고. 4번 문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보기차식. 여기부터가 이제 고등과정. 중간에 아닌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통 이제 ax 4제곱, bx 제곱, c처럼 지수가 짝수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요거밖에 안 해요. 뭐 6차식 같은 건 안 나와요. 보통은 4차, 2차 상수. 이렇게 나오는 패턴을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요런 꼴을 인수분해하는 걸 배우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방식. 또 하나는 여기 a 썼는데 어떡하지? 그냥 쓰자. x제곱 빼기 y제곱. 꼴로 변형하는 방식.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1번으로 푸는 게 있고 2번으로 푸는 게 있고 1번, 2번 둘 다 되는 것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이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볼게요. 보기 차시 뭐가 있는지. 4번 문제 1번. x 4제곱 빼기 7x제곱 더하기 12. 보통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치환을 시도해 보죠. 치환 1번을. 이게 풀리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니까 끝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은 준식이 뭐가 된다고요? t제곱 빼기 7t 더하기 10이에요. 그쵸? 인수분해가 되죠. 3과 4. 그쵸? 마이너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t 빼기 3과 t 빼기 4로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첫 번째 방법으로 되는구나 라는 거죠. t가 x제곱이었으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입니다. 뒤에 거는 합차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고요. 보통 앞에 거는 인수분해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보통 무엇을 의미해요? 보통 여러분이 인수분해 한다는 것은 개수가 어떤 수? 개수가 유리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4y제곱 개수가 다 정수죠? 이럴 때는 뭐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9분의 1 y제곱이 나와도 여러분은 x 더하기 3분의 1 y와 x 빼기 3분의 1 y로 또는 준식을 9분의 1로 묶어서 3x 더하기 y와 3x 빼기 y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유리수까지는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되긴 하죠. 2y제곱 이런 거. 개수가 합차를 쓸 때 그렇지? x의 제곱과 루트 2y의 제곱 이렇게 봐서 x 더하기 루트 2y와 x 빼기 루트 2y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수분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수분해는 여기까지. 즉 개수가 유리수인 데까지를 보통 인수분해라고 부르고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실수 개수까지 써도 된다. 허락. 실수 개수까지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면은 그때는 이 식도 인수분해 된다고 가정을 해야죠. 이렇게. 이해 가죠? 그리고 나중에 복소수로 배우면 알겠지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제 아주 유명한 거죠. 인수분해 안 되는 식으로 되게 유명한 식인데 그치? 이 식도 나중에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한 개수까지 허락하겠다. 이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사실은 얘를 허락하면은 인수분해는 100% 다 됩니다. 모든 식이. 그래서 얘는 이제 안 하는 편이고 보통 이제 가끔 내는 편이고 요것도 필요할 때만 하는 편이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인수분해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분해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죠?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예제는 치환만 갖고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예요. 그렇죠? 치환만 갖고 충분히 풀리는 문제. 다음 문제 볼까요? 2번. 3x 4제곱 빼기 x제곱 빼기 1에 다시 한번 지금 하는 게 무슨 식이라고 했죠? 복 2차 식입니다. 복 2차 식은 먼저 1번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1번이 무조건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바로 마찬가지 x제곱을 똑같이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럼 이제 3t제곱 빼기 t 빼기 2인 거 이해 가죠? 이거 1, 3, 1, 2 맞불 되나요? 인수분해가? 그렇죠? 따라서 하나는 t 빼기 1이고 하나는 3t 더하기 2예요. t가 뭡니까? t가 그러니까 다시 하자면은 원래 식에는 t가 없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해야죠. 그러니까 x로만 써야죠, 식을. 그래서 t 대신에 다시 x제곱을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겠죠. 요건 인수분해가 추가로 되겠죠, 합차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하면 된다라고 해서 사실 요거는 1번 패턴은 좀 쉬운 편이죠. 그냥 치환만 하면 되는 거고 치환 스킬을 새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번 패턴은 쉬워요. 그 다음 문제가 2번 패턴이네요. 세 번째 문제. x 4제곱 빼기 8x제곱 더하기 4. 여러분은 이미 중3 과정에서 뭘 해봤냐면 이런 걸 해봤어요. 중3 과정에서
x제곱 더하기 6x에 여기 뒤에 상수항이 얼마가 있어야 완전제곱식일까? 얼마죠? 9. 어떻게 만들었어요? 9란 숫자를? 요 숫자의 반의 제곱에 해당하는 숫자야 아마 했을 거예요. 기억나요? 비슷하게. 그럼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4 이게 완전제곱식일까요? 하면은요.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뭐죠? 얘는 뿔마사입니다. 가운데 항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3번을 풀기 위해서 이제 이걸 쓸 겁니다. 일단 이거를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방법을 써서 하면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준식이 t제곱 빼기 8t 더하기 4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바로 찾아야죠.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쪽은 안 되니까 다른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걸 이용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준식을요. x 4제곱과 이 맨 마지막에 있는 4만 보는 거예요. x 4제곱은 당연히 제곱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얼마 제곱이 와줘야 완전 제곱식이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x 4제곱 빼기 8x 제곱 더하기 4라는 식을 x 4제곱 어떻게 써줄까 이거를? 이렇게 쓸까? x 4제곱 빼기 8x 제곱 더하기 4라는 식을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 4가 오면 완전 제곱식이겠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4가 와도 4제곱인데 완전 제곱식이겠다는 생각. 다시 할게요. 가운데 항을 무시하고요. 가장 큰 4차항과 상수항 요 두 개만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누가 와야 된다고요?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플러스 4가 오는 경우와 마이너스 4가 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자, 당연히 이 식과 이 식은 같지가 않죠? 그럼 이 뒤에 식에 마이너스 12x제곱을 써야 같아지겠죠. 준식이. 그렇죠? 얘랑 같아진 거 이해 가요? 첫 번째는 얘를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할 거냐. 두 번째, 얘랑 같아지려면 뒤에 얘 이만큼 더 와야 되는 거 이해 가죠? 그래야지 가운데 항이 맞잖아요. 개수가. 그렇죠? 다시 4차인데 이거 왜 이래 이거. 다시 4차항과 상수항은 똑같아요. 그렇죠? 4차항과 상수항은 똑같은 상태에서 요거를 지우고 아예 없다고 치고 여기 가운데는 누가 와야 완전 제곱이겠냐고요. 플러스 4 또는 아니면 마이너스 4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플러스 4라고 보면은 어쨌든 이 식과 이 식은 다른 식이잖아 서로. 그치? 그래서 같게 만들기 위해 추가 계산을 더 하는 건다. 이렇게 가운데 항을 맞추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8x제곱 나오는 거 이해 가죠? 만약에 이쪽을 본다면은 이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4x제곱이라서 한 번 더 4x제곱 빼면 될 거예요. 이해 가요? 다시 이 식은 1번처럼 변형할 수도 있고요. 2번처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이쪽이 보다시피 앞에 거 3개가 완전 제곱, 뒤에 것도 제곱이에요. 즉 제곱 빼기 제곱꼴입니다. 이게 보다시피.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할 때는 준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예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이쪽이 되니까 이쪽으로 변형한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한 다음 앞에 게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고요. 뒤에 거는 아까 얘기했죠. 이거 2x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준식은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뭐가 돼? 합성공식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요. x제곱에서 이걸 덧셈한다 하나, x제곱에서 이거를 뺄셈한다 하나. 준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한다. 이해 가나요? 다시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걸 배우는데 보통은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서 시도를 합니다. 시도해서 되는 게 있죠. 1번과 2번처럼 되는 게 있어서 되면 땡큐 하고서 풀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3번처럼. 똑같은 보기차식인데 얘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죠. 목표는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을 만든다는 게 힌트라서 최고차항, 4차항과 상수항 이 두 개만 보고 가운데 얼마가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인지를 이미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두 가지란 말이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둘 다 해봐야 돼요. 일단 이걸 가운데를 플러스로 볼 때는
요거랑 똑같아지기 위해서 요걸 해야겠고, 그치? 요 가운데를 마이너스 온다면 똑같아지기 위해서 요걸 한 번 더 해야 돼요, 계산을. 그래서 얘를 얘처럼 쓸 거냐, 얘를 얘처럼 쓸 거냐, 둘 중에 이쪽을 택한다 이거죠, 우리가. 가능성 둘 중에 이쪽으로 변형하면 되겠구나 해서 준식을 변형해서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제곱 빼기 제곱 되면 인수분해 된다. 라는 타입입니다. 이해 가나요? 이건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해봐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은 4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도 이제 같은 요령으로 x 4제곱 빼기 14x제곱 더하기 1인데 뭐 치환을 해보면은 안 되는 건 그냥 보이죠? 바로 그쵸? 이거 t제곱 빼기 14t 더하기 1꼴이라서 여기 플러스 1 아무리 쓰고 마이너스 1 아무리 써도 안 돼요. 그쵸? 이쪽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방법이 안 됩니다. 그럼 2번을 쓴다? 마찬가지예요. 최고차항과 상수항만 보라고 했어요. x 4제곱에 이렇게 가운데 x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상수항 그대로 최고차항 그대로 상수항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 가운데 얼마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죠?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뭐라고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x 4제곱 빼기 14x제곱 더하기 1을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빼기 16x제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똑같은 x 4제곱 빼기 14x제곱 더하기 1을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에 빼기 12x제곱 볼 거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해 가죠? 같은 똑같은 식을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가운데 개수를 맞춰야 될 거냐 이렇게. 그치? 이거 마이너스 14 나오는 거 보여? 이거 2인데 숫자가 왜 이러냐? 요거랑 개수가 요거 나오는 거 보이냐고요. 그쵸? 가능성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뒤에 게 완전 제곱 나오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걸 고르겠다고요. 우리는 이걸 버리고 둘 중에 위쪽을 택한다. 따라서 이 식을 고치면 뭐가 돼요? 앞에 거 세 개가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4x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꼴이죠. x제곱에 이걸 덧셈한다. 4x 덧셈 1. 한 번은 x제곱에 이걸 뺄셈한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이해 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차식은 제곱을 t로 취하는 방법 문제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지금과 같은 변형을 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둘 다 되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은 없었는데 아마 이제 또 문제 이것저것 풀다 보면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필수 예제 5번까지만 하고, 필수문제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따라갈 만 하죠. 따라갈 만 하죠. 5번 문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식이네. 아우, 안 보여.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z 더하기 x z의 제곱 빼기 y 세제곱 빼기 y 제곱의 z 빼기 y z의 제곱. 항이 몇 개짜리입니까 대체? 항이 6개짜리입니다. 문자는 3개가 나와요. x, y, z. 우리는 이런 식을 보통 이제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죠. 항도 많고 문자도 많고 복잡한 식. 그 복잡한 식을 푸는 요령이 뭐다? 바로 노노입니다. 노노가 뭐라고요? 안 돼? 낮은 차수 문자로 찾아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푸는 방식. 아까 잠깐 얘기했죠. 기왕이면은 낮은 차수가 인수분해가 쉽겠죠. 5차식보다 1차식이 인수분해 쉽지 않겠냐고요. x에 대한 몇 차식? 3차식. y에 대한 몇 차식? 3차식. 그럼 z에 대해서 몇 차식이죠, 이게?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3차식 인수분해 아직 하지도 않았고요. 참고로. 2차식 인수분해 그동안 해놨으니까 그럼 2차식 인수분해 이용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준식을
낮은 차수 문자는 Z이므로, 그리고 이게 2차이므로 나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식을 다시 정리해야겠군 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림차순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준식을 Z의 제곱 Z 나머지로 정리해 봅시다. 2차 항은 이거 둘이네요. 얘랑 얘. 개수가 x와 빼기 y니까 여기가 x 빼기 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Z 1차 항은 얘랑 얘죠. 개수가 x제곱과 빼기 y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내가 지금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가 상수항이죠. 얘랑 얘. 그렇죠? 준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해 가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아까 인수분해할 때 제일 처음,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인수분해 가장 기초는 혹시 공통인수가 있는가라고 했어요. 공통인수가 있죠. 지금 항을 크게 세 개로 본다면 이렇게 Z의 2차항, Z의 1차항, Z 상수항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본다면 셋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X 빼기 Y예요. 얘 같은 경우는 합차 때문에 X 더하기 Y와 X 빼기 Y가 나올 거고 얘는 이제 3차식 인수분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식이죠.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셋 다 x 빼기 y라는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x 빼기 y라는 공통인수를 세 개 이렇게 묶어요. 그럼 맨 앞에 남는 거는 z의 제곱이. 그 다음은 요거 하나 없어졌으니까 x 더하기 y의 z만 남겠네요. 마지막은 이게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z제곱, y제곱이 되겠고요. x제곱, y제곱.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역시나 중괄호환을 다시 이 분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중괄호환이 x도 2차고 y도 2차고 z도 2차라서 같은 차수일 때는 상관없죠. 어떤 문자에도 어쨌든 다 똑같은 2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는 시도하려고 봤더니 어떻죠? 2차식 인수분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은 곱해서 z제곱 나오려면 z 곱하기 z밖에 없잖아요. 그치? 이쪽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은 1과 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쵸?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덧셈해서 얘가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멈춥니다. 인수분해가. 이게 끝이에요. 뒤에 식을 잘 보면 이게 전개했을 때 모양 좀 이쁘거든요. 여기 x제곱 보이죠? y제곱 보이죠? 여기 z제곱도 보이죠? xy 있고요. yz 있고요. zx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뒤식은 참고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진 않고요. 변형은 된다고 했습니다. 변형을 기억하나 모르겠지만. 기본 중에 하나인 복잡한 식 인수분해하기 요령은 니은 낮은 차수가 인수분해가 쉬울 테니 같은 다항식이라 하더라도 x의 3차식, y의 3차식 해서 3차식 인수분해로 보는 게 아니라 z의 2차식, 2차식이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z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와, 이게 나왔네. 나올 만도 하지. 나올 만도 하지. 만두? 너는 내가 그거 수업 시간에 한마디 했다고 그걸 어저께 쪼르르 달려가서 그걸 일러? 아, 진짜. 이런 게 이제 내가 이제 교재에는 안 나오고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칭식, 교대식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안 할게요. 그런 걸로 인수분해하는 것 중에 하나로 되게 유명한 건데 그런 거를 알려주면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 대칭식과 교대식을 한번 검색해 보시던가.
근데 관심이 없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내가 몇 번씩이잖아. 그치? 개평법이 뭐라고요? 개평법이 뭐야? 서씨. 내가 수업 시간에도 3번 넘게 4번 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평법이라고. 뭐죠? 다른 친구들 중에 혹시 개평법을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루트 2를 계산하는 법입니다. 1.414 나오는 게 외워서 나온 게 아니라 계산하는 법이 있다 이거죠. 루트 2를 계산하는 법. 1 곱하기 1은 1 이런 식으로 24 곱하기 4는 96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루트 2를 외우지 않고도 소수점 아래 뭐 10제짜리 20제짜리도 구할 수 있는 손으로 아주 신기한 방법입니다. 개평법. 이렇게 신기한 거 알려주면은 나는 학생들이 공부할 줄 알았거든. 자발적으로. 안 하더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치? 몰라도 돼. 대칭식과 교대식을 검색해보면 저런 인수분해를 딱 몇 초 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해보시고요. 하기 싫으면 마세요. 안 시키니까. 일단 이 식은 전개해 보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a제곱 b에 빼기 ab제곱인 거 이해 가죠? 이것도 전개하면 b제곱 c에 빼기 bc제곱이고요. 이것도 전개하면 c제곱 a에 빼기 ca제곱이거든요. 그쵸?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전개를 원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해주는 이유는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누가 낮은 차수입니까? A 몇 차식이죠? 저 다항식은 A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B는요? C도 다 똑같아요. 대충 봐도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셋이? 차수가? 다 똑같을 때는 아무거나 택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A로 풀던 B로 풀던 C로 풀던 상관없어. 어차피 다 또 2차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2차식 인수분해 할 거라. 뭐가 마음에 드나요? 셋 중에. 답안지는 뭘로 했어? A로 했네? 그럼 난 C로 해야지. 난 청개구리라서 절대로 답안인대로 풀지 않아. 나는 C로 봐야지.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 내림차순 정리니까 기본이. 그렇죠? 그러면 C의 2차항이 누굴까 봤더니 요놈과 요놈이네요. 개수는 A 빼기 B죠. 뭐. 그렇죠? 이렇게. 이해 가죠? C의 1차항은요. 얘랑 얘가 되겠죠. C의 1차항이 플러스 B제곱. 이건 마이너스 A제곱 아니야. 그치? B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내가 이제 표시하지 않은 얘네 둘이 C의 상수항들이죠. A제곱 B 빼기 AB제곱입니다. 자, 일단 다음과 같이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래 처음에 이렇게 주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안 주고 괴상하게 준 거예요. 불과해. 그치?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렇게 안 주고 괴상하게 전개해서 줬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거부터 시작인데 항상 모든 인수분해의 기초는 공통인수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공통인수가 있나요? 있죠. 요거는 참고로 B 플러스 A와 B 마이너스 A겠지만 요거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죠? A가 마이너스니까. 요걸 마이너스 하나 빼서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끝이? A 빼기 B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얘도 마찬가지인 게 A, B라는 공통인수 묶였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C의 2차항과 C의 1차항과 C의 상수항 셋 다 A 빼기 B가 공통인수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셋 다 A 빼기 B라는 공통인수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는 이제 C 저것만 남을 거고요. 요거는 A 빼기 B가 사라졌죠? 그럼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가 지금 남는 거예요. 1차항은. 이해 가나요? 상수항은 요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A, B가 남겠죠. 플러스 A, B. 요걸 자세히 보시면 C에 대해서는 2차식이지만 사실 A나 B에 대해서는 이게 1차식이에요. 사실은 요것도 낮은 차수,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면 A로 묻는 게 맞는데
이게 워낙 좀 단순한 모양이다 보니까 그냥 C로 풀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C에 대한 2차식 뭐? 2차식은 곱해서 C제곱이니까 C 곱하기 C. 곱해서 A, B면은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인수분해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C. 합친 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싶어서 앞에 있는 A 빼기 B 하나와 뒤에 있는 거는 하나는 C 빼기 A, 또 하나는 C 빼기 B다 해서 아마 이건 역시 아마 저기 좀 중학교 3학년 좀 심화 과정 같은 거 책 보면 아마 이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가 되는데 사실 이 모양도 이쁘긴 하나 좀 이게 좀 약간 좀 결벽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아니 A 빼기 B도 있고 그렇지? C 빼기 A도 있는데 C 빼기 B가 뭐냐? 이걸 B 빼기 C라고 고쳐서 이렇게 써야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거니까요. 이해 갔나요? 이런 스타일로 이제 푸는 것을 아마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페르마를 열심히 다니고 과제를 열심히 했으면 아마 저 문제를 무조건 봤을 겁니다. 아마 우공비 발전이나 표준편에도 아마 이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전은 있고요. 아마 봤을 만한 문제라서 꼭 받기를 바라고 못 본 친구는 오늘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죠? 3번 2x제곱 더하기 xy 빼기 y제곱에 더하기 10x 더하기 4y 더하기 12를 인수분해 하시오. 항이 몇 개짜리라고요? 6개. 문자는 2개밖에 없지만 항은 6개입니다.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같은 차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걸 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2차식 인수분해할 거라서. 하지만 여러분은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2차 먼저, 1차 나중, 상수 끄트머리 아닌가요? 내림차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해야죠. 2차항은 하나밖에 없죠. 2. 1차항은 얘와 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y 더하기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개수가. 나머지가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0이에요. 얘는 지금 공통인수는 없어요. 공통으로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인수분해한 거고 3차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예요? 곱해서 얘가 되는 거 하는 거 1x와 2x겠네. 그치? 뭐 1, 2만 쓸까? 이렇게. 그리고 뭐냐면 이쪽은 곱해서 얘가 돼야 돼요. 두 개를 쓸 때 곱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얘가 두 개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다시 한번 요것만 따로 잘라보면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빼기 4y 빼기 10이죠. 이거 y 빼기 6과 y 더하기 2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상수항 부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1과 2차식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1과 2차식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 2차식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답이 안 나오거든, 값이. 그러니까 둘 다 1차, 1차로 써야지 곱하고 곱해서 더했을 때 이렇게 1차가 나올 수 있어서 여기다가 1차식 두 개로 분해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한쪽에는 y 빼기 6, 또 한쪽에는 y 더하기, 그리고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적당히 배치해서 얘를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럼 y 빼기 6과 y 더하기를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네? 플러스 12? 안 되네? 위에다가 플러스 1을 쓰고 잠깐만. 이게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인수분해.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다시. 요 두 개를 요 인수분해된 두 인수를 적당히 배치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적당히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곱해서 나온 값이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더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가니? 풀 때 조금 여러분이 적당히 센스껏 예를 들어서 상수항이 1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맞출까 생각하면 그게 쉬울 수도 있어. 여기 2 쓰고 여기 마이너스 6 쓴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쓰면 이거 10 되는 거 아니야 이거? 4와 플러스 6하면 10이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가 y 플러스 2고 하나가 y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이러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내 말은.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다시. 얘네들 곱하면은 x 없다고 치고
얘네들 곱하면 2x 더하기 4인 거 이해가, 2y 더하기 4인 거 이해가요? x 없다고 치고 2랑 곱하면, 그쵸? 2y 더하기 4.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y 더하기 6인 거 이해가요? 두 개 덧셈한 게 y 더하기 10 아닌가요? 이거? 가운데 거 이거? 그쵸? 그럼 된 거잖아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그 무시무시한 이 공식을 외워서 푼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라고요. 그치? 이거 누가 외웠어? 이거 어떤 미친놈이 이걸 외우죠? 아닌데? BD. 이걸 누가 외우냐고, 그치? 이거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외워서도 못 풀고, 참고로. 그러니까 적당히 두 개의 곱으로 쪼개고, 이쪽도 적당히 두 개의 곱으로 쪼개서, 이렇게 곱한 게 합친 게 여기 있잖아. 찾는 게 목표였잖아, 그치? 또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게 뭐다? 문자로 나온 거죠, 그게. 그래서 똑같아요. 곱해서 2가 나오겠다고? 그럼 1 곱하기 2밖에 없어, 일단, 그치? 근데 이쪽이 좀 문제죠. 이 자체가 일단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도 있어 심지어. 그럼 하나는 y 빼기 6을 어디에 쓸 거야? 위아래. y 더하기 2는 어디에 쓸 거고 그 마이너스 4는 어디다 붙일 건데. 결국 이거 두 개 곱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걸 잘 짜집기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 덧셈한 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치? 이게 인수분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줄은 1x 더하기 y 더하기 2고요. 두 번째 줄은요. 2x에서 얘를 빼시오예요. 그쵸? 따라서 빼기 y 더하기 6이 되겠죠. 준식은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된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문자로 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 체크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나, 둘, 세 개만 더 하면 끝이야.